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즐겨 듣는 34살의 여자입니다. 살다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집안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공직에 계셔서 노 걱정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친정 직업을 듣고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자격지심이 있는지 틱틱거리고 그때부터 알아보고 정리했어야 됐는데 뭐 이제라도 정리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돈도 넉넉히 있으셔서 저도 부모님과 함께 서울을 벗어나 산 적이 없었어요. 저 혼자 나가 산다고 구해주신 자취방도 당연히 서울에서 했고요. 그래서 신혼집도 당연히 서울에서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이고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입니다. 저는 대기업 대무팀에 다니고 있어서 소개팅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었거든요. 소개팅에서 다른 중견기업 다니는 남편과 만났는데 첫날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왔으니 빵이랑 과일을 선물해야지 라며 소개팅할 때 제가 은근히 저희 부모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기억했다가 바로 선물하는 섬세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소개팅 상대를 자꾸 만나다 보니 남자 보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테 처음부터 잘하는 남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진국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인물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고 대학이나 직장 등 스펙이 나쁘지 않았어요. 가남자니 다른 여자들이 금방 데려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에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 주고받고 양가에 인사를 갔는데 시부모님은 경기도에서 식당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인사드리러 온다니까 하루 저녁 장사를 쉬셨고 저는 오려였습니다. 가까이면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쉬운데 어야 오 못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도 남편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니까 경기도에 있는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서울에서 살면서 멀리 지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근데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더니 저희에게 결혼 자금을 주겠다며 제 앞에다가 현금 따아를 한 뭉텅이를 꺼내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혼집 해준다 했던 거 기억하지? 특별히 현금으로 지원해 주려고 한다. 그래야 깔끔하지. 자, 내가 직접 아침부터 은행 가서 너 오기 전에 뽑아온 돈이야. 아, 아침부터 은행에 가셨군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네, 현금으로 주시면 저도 좋죠. 주시면 차 실어서 조심히 갈게요. 그래, 내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아침 일찍 나가서 뽑아왔어. 일단 신혼집 활동으로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 충분할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돈을 쌓아놓은 걸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참 신기하네요. 그렇지, 이렇게 많은 돈을 풀 일이 내가 살면서 언제 있었겠어?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다. 우리 식당이 잘 되면 가게에 현금이 수두룩하고 거든. 아내, 경기도에 있는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현금 따아를 저에게 주며 기선 제압을 하려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마 초등학생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기선 제압을 하든 말든 본인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싹 다 받아버렸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걱정 없다고 했던 소리에 기죽기가 싫어서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놓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며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면 쇼핑백에서 현금 뭉치를 하나씩 꺼내어 제 앞에 내려 놓으셨습니다. 저는 무슨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원하는 답을 주면 금도끼, 은도끼 다주마하는 산신령 같았죠. 물론 인자한 산신령은 아니고 심술 긋고 뒤틀린 산신령이 마녀. 그래, 신혼집도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 아들이랑 아이는 몇이나 나올 생각이야?
하나보다는 외롭지 않게 둘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둘은 낳아야 타 키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저기 그 음식은 해본 적 있어? 어떤 음식을 제일 잘한다 생각하니네? 서울에서 자취를 오래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줄 알아요. 김치찌개, 불고기, 전골, 잡치 등 다 잘하는 것 같네요. 그래, 그래. 자고를 여자는 음식을 잘해야 되는 법이야. 그래야 남편이 집에 올 맛이 나는 거지. 그 정도면 꽤 실력이 있겠구나. 다행이군, 다행이야. 이번에도 제 대답에 만족하셨는지 현금 뭉치를 또 하나 툭 하고 내놓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는 시어머니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귀엽게 보이기도 했어요. 오죽 죽기가 싫었으면 그랬을까? 아기 같은 모습이잖아요. 나이만 들었지 완전 철이 든 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비위를 잘 맞춰주면 오히려 구슬리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문제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고 그때부터 갑자기 경기도에 있는 시댁 식당의 상황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시국이 시국인지라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대출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남편이 이후에 가게를 차린다거나 사업을 해보겠다는 계획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징조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간 건너였습니다.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있었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식당 일은 물론이고 사업도 모르는데 식당을 물려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시댁 식당이에게 많이 어려워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식당에 나와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회사 다니는 것 뻔히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족끼리 그걸 다 돕고 한 곳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특히 어려운 시국일수록 회사에 더 붙어 있어야 하는 건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싶습니다. 아니 새아가야, 결혼할 때 우리가 준 돈 그 돈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 당장 가게로 나와라.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것도 힘들고 가족끼리 도와야 빚도 줄이고 적자도 덜 나지 않겠어? 재무팀에 있었다며 내가 더 설명 안 해도 할 거다 그지 어머님. 저도 사정은 들어서 딱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어머니 가기만 힘든 게 아니라 요식업 전반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차라리 배달에 도입해서 배달 비중을 높이는 게 어떨까요? 어쨌든 가게에 사람이 있어야 배달 포장이 뭐든 할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당장 우리 가게로 튀어와라. 차로 오면 2시간도 안 걸리잖아. 어머니, 저는 식당이나 가게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거예요. 게다가 제 시급이 얼마냐는데요? 저를 데려다 쓰시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저는 제일 제 직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게는 못 나가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게 더 이득이고 배달 비중을 늘리는 시도를 하라는 등 현실적인 조언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면서 스타트업 투자 이쪽으로도 재무 관리하는 걸 봐주고요. 있다.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매출에 날 만한 돌파구를 찾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며느리인 제가 와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제 말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금가 내려 오기 시길래 제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데려다 쓰고 싶으시면 아가씨를 데려다가 가르치세요. 아가씨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뭐야, 너는 음식도 고자 한다더니 이제 와서 막상 오라니까 오기 싫어서 우리 딸에 들먹여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준 돈 그 값은 해야지, 어머니.
그 돈 갚으라고 주신 거였으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일하는 건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저도 가족이고 아가씨도 가족이잖아요. 제가 아가씨보다 연봉도 높고 더 고급 인력이요. 전 식당에서 일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신우의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 나오는 걸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정말 하는 짓이 어쩌면 이렇게 나이랑 맞지 않은지, 나이를 어떻게 드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가족끼리 힘들 때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넌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만 하냐?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렸나 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식당을 망치고 있네. 망쳐. 어머니, 너무 심한 억지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이 시원하세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아니면 없는 말을 지냈냐? 맞는 말 아니야. 요즘 애들이 이기적이란 말은 들었지만 우리 며느리는 아닐 줄 알았다. 가뜩이나 다들 어렵고 힘든데 이럴 때 우리 가족이 제일 차갑게 변하면 나는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계속 옳은 소리를 하며 날치자. 결국 저희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 식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못돼 쓰는 애한테 사탕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식당 나가는 것도 반대였는데요. 남편이 나랑 당신 둘 중 하나는 가서 시부모님을 도와줘야 끝나는 문제라며 식당에 다시 자리 잡고 시국이 좀 나아지고 영업 제한도 풀리면 자기가 다시 이직 준비하겠다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완전히 물려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직해서 회사 다니겠다고 하니까 더 말릴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식당에 나가고 저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다던 직장을 그만둔 건 순전히 시어머니의 억지 때문이었는데 말이죠. 아니 그만두려면 내가 그만둬야지. 왜 우리 아들이 식당으로 오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넌 내 직장만 중요하고 내 남편 직장은 상관없다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실 시간에 배달용으로 내보낼 메뉴 개발을 하시거나 배달 포장 용기를 좀 알아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한테 시까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도 어머님이 힘들다고 도라고 난리를 치시니 저희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엄만데 오셔서 화풀이 하세요? 뭐야, 새아가 디가 내가 오냐 오냐 하며 돈도 막 퍼주니까 아주 우습게 보나 본데. 안 되겠어. 내가 아주 기강을 바로 잡아야지. 너희 조방이 이게 뭐냐? 저희 주방이 어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식당 가게 위생이나 신경 쓰시라고. 이런 더러운 주방에서 우리 아들 밥을 해준다는 말이야. 내가 준 돈 다시 뱉어내라. 어서. 전 요리 안 해요. 오늘도 남편이 아침 만들어 놓고 안 치우고 간 거라서요. 넌 남편이 주말에 이렇게 식당 가서 일하는데 아침도 안 차려주고 해주는 대로 받아쳐 먹고만 있어. 너 정말 안 되겠다. 내가 결혼할 때 보태준 돈 당장 다 가져와라. 너는 그 돈 쓸 자격 없어. 이미 주신 돈 다시 드릴 수 없죠. 그리고 주셨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현금으로 주셔서 저한테 받을 돈 뭐 얼마나 있으신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은행에서 시어머니가 현금을 빼온 것은 맞지만 저한테 좋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집안에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어머니는 알 방도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화들 놀라며 자기가 당한 것 같다고 느꼈어. 뭐야,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이해했구나.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다시는 내 아들 마음대로 못하게. 내가 단단히 버릇을 고쳐 놓을 거니까. 너 고해라. 지금 저녁 장사 준비할 시간 다 돼서 이만 가보겠지.
지만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시어머니가 온갖 얼음장을 늘어놓고 돌아가고 나서 저는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 오면 다 이야기하고 제대로 남편 입장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식당에 나가서 일하고 남편에게 낮에 시어머니가 굳이 찾아와서 저에게 했던 막말과 돈을 내놓으라는 등 무개념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식당이든 시댁집 식구들이든 이제는 다 진절머리 난다면서 저는 시댁이랑 시댁 식당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말해버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편에 들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시댁과 일절 연락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시계가 일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당신은 우리 집 일에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락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식당에 나가서 시댁 식구들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굳이 저한테 연락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남편이 저한테 연락하면 식당 일 안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잘하고 있구나 중간에서 있나 하는 마음에 심이 됐고 식당 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운나고 나 어쨌든 남편의 일이기 때문에 응원을 했고 그런 저의 응원이 통했던 걸까요? 당연히 남편이 시대 식당에서 하면서부터는 그래도 가게가 예전보다 손님이 늘고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이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가게를 결국 남편이 살려내고 가게가 점차 성공하자 시어머니에게 한동안 잠잠하던 연락이 자꾸 왔고 저에게 생색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에게 생색을 부릴 것도 없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가 결혼하면서 해온 혼수에 비해서 시댁에서 받은 서울 신혼집이 과하지 않냐며 긁어댔다. 그래서 이렇게 맞받아쳐 드렸죠. 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게 만드시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이미 주신 신혼집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혼수도 그 급에 맞춰서 해온 거거든요. 가격표 다 보여드릴까요? 우리 아들이 아예 우리 식당 성공시키려고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온 거 너도 잘 알 거다. 식당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한둘이 아니야.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아들 아침에 밤에 이렇게 차로 2시간씩 운전해서 식당으로 출퇴근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서울 신혼집은 놔두고 경기도에 다시 신혼지구에서 살아. 아니요, 저는 서울 벗어나서 살 생각 없어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어머니, 내가 혼수로 해온 가구들, 가전제품들 다 그냥 서울 신혼집에 놓고 가라. 경기도에서 새로 구하는 게 돈이 훨씬 덜 들어 알겠지? 나는 말했다. 분명히 경기도회 신혼집 다시 구해서 살아.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원래 남편이요. 식당에 잠깐만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래 도와주고 있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 줬어요. 끝나면 서울에서 이직할 회사 구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동안 저 혼자 회사 다니는 대신 저는 서울에서 안 벗어날 거고요. 제가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고 해서 허락한 겁니다. 너는 심히 말이 맑았지도 않냐? 내가 하는 말 좀 들어. 경기도에 집 다시고 해살라고 몇 번을 말해. 뭐 하나라도 맞는 게 있어야 들어드리죠. 저는 서울에서 계속 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한테 연락 좀 따로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남편이랑 매일 식당에서 보시면서 남편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너 아주 그냥 내가 우리 아들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너 머리채 잡았어. 고양 것. 그렇게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다 나가셨고 곧장 신우가 저에게 연락하니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둘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올케 언니, 서울 수원집. 나간다면서 가구랑 다 두고 나가세요. 알겠죠? 네,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제가 왜 서울 신혼집에서 나가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튼 곧 봐요.
잠깐만요. 아가씨, 지금 뭐 뒤로 꿍꿍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확신의 천말을 할 수 없어요. 딱 말해요. 대체 뭐예요? 우리 서울 신혼집에 들어와 살기라도 하겠단 거예요? 뭐, 지켜보면 알겠죠. 저 무거운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올키 언니,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끊어버리는 신우는 정말 싹수가 놀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이가 한번 저희 서울 신혼집 집들이에 왔었는데요. 저희 신혼집 가구랑 위치가 너무 좋다면서 자기도 서울로 회사 다니는데 시댁집 경기라 출퇴근이 힘들다 어쩌다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한테 가구들 다 어디서 샀냐며 엄청 탐내거나 꼭 결혼해야 되는데 신이는 시부모님 식당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신이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였죠. 신이가 가만 보면 정말 불효시 같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조종해서 남편에게는 자기가 물려받기 싫은 식당을 떠나는 대신 서울 신혼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서울에 신혼집도 해주고 난 결혼할 때 뭐 없어. 우리 식당은 오빠 물려주고 나는 오빠가 살던 신혼집죠. 그럼 되지 않아? 어차피 엄마도 오빠가 식당 물려받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겠어? 그건 그렇지. 하긴 너희 오빠는 우리 식당 근처로 경기도에 아파트 얻어서 살면 되겠구나. 가구들은 내가 봐도 좋긴 하던데. 그래. 너 써라. 내가 새 아가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래야지. 역시 엄마랑 나랑은 생각에 잘 통한다. 그런데 새 아가가 서울을 벗어나서 산 적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게 뻔한데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말을 들을 애가 아닌데. 엄마, 뭔 걱정이야? 오빠한테 우리 식당 물려받으라고 하면 되잖아. 식당 물려받기까지 하면 오빠 성격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원래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건 한순간이 아니야. 엄마가 오빠한테 얼른 식당 물려받으라고 해. 넌 어쩌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똑똑하니.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어차피 줄 거였는데 빨리 줘버리지 뭐. 식당 받으라고 얼른 해야겠다. 하지만 예상대로 제가 살 일은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자 시어머니가 이런 말과 함께 두고 보자 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결국 우리 아들이 우리 식당 물려받게 될 거야. 그럼 너도 경기도로 와야지. 저는 그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정말 이때까지도 남편이 서울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했지. 식당을 물려받을 생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실 시댁 식당 다니면서 월급으로 벌어오는 것도 없고 월급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의 양심이 있으면 시댁 식당을 물려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또 말도 없이 저희 신혼집에 불속 찾아와서 계속 경기도로 신혼집 끼고 우리 서울 신혼집을 신한테 주라고 노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저희 남편이랑 시댁 식당 물려받기로 얘기 끝냈다면 얼른 나으라고 하길래 제가 코웃음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자꾸 찾아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아예 못 오시기, 비밀번호도 바꾸고 문도 안 열어드릴 거예요. 너 지금까지 아주 자신만만했지만 이번에는 내 뜻대로 절대 안 될 거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이렇게 내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게에 나가서 돈을 벌든 가게 집은 절반을 받아내든 모든 건 다 가게로 해결하세요. 저는 그 가에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고요. 지금도 전혀 관심 없거든요. 가게 핑계대면서 저 자꾸 긁지 마세요. 저도 참 한계가 있습니다. 당당하면 우리 아들이랑 얘기해봐라. 시어머니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제 발로 신혼집에서 나가줬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밝은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으며 무슨 일이냐 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은 당신한테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할 말 없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무거워진 남편은 이제 가게 브레이크 타임가 잠깐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약속 장소로 나가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반찰했었죠. 여보, 그게 있잖아. 사실은 내가 가기를 정말 나랑 한 약속 어기고 이럴 거야. 물려받긴 뭘 물려받아 나랑 같이 서울에서 안 살 거야. 정말로. 아니, 그래도 내가 오고 나서부터는 가게가 다시 매출도 들고 손님도 늘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가게 운영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거든.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우리 가게 정말 성공하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는 게 쉬우면 자영업자들이 왜 우는 소리 하며 폐업을 하겠어? 지금 폐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제발 정신 차려. 나 여기서 내 미래를 봤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믿고 응원해주라. 지금까지 나랑 한 약속 지키는 줄 알고 믿고 응원해줬지? 근데 이렇게 통소리 치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말이야. 나랑 결혼할 때 이재성은 대체 어디 간 거야? 지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내가 정말 잘해 볼게.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마케팅에도 투자해 볼 거야. 그럼 분명히 숭산 있어. 남편이 초롱초롱한 눈을 해가지고는 시어머니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계속 살도록 자기가 출퇴근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더 이상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신우가 서울 신혼집을 노리고 있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저한테 나가라고 시어머니랑 신이가 그럴 줄은 몰랐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허심탄 털어놓으면서 애원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식당 물려받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허락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쫓아와 다짜고짜 문 열라고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치시더니 시댁 식당 물려받는다고 잠잠하다 했는데 대체 또 왜 이러시나 하며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또 무슨 난리를 치시려고 들었지만 안 열어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너 가지고 있는 통장 싹 다 내놓거라. 지금 다짜고짜 저희 신혼집에 쳐들어와서 통장을 내놓으라니. 어머니, 도둑이요. 내가 살다 너같이 염치 없는 인간은 처음 봤어. 결혼 전에도 우리 집에서 돈 받아가고 이제는 우리 가게도 물려받고 그 덕을 너 혼자 포게 될 순 없지. 우리 아들, 돈 관리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토달지 마라. 저는 어이가 없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집안 곳곳을 난리치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물려받은 가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우리가 서울 신혼집도 해줬는데 이제 우리 아들 돈 관리는 내가 해야겠어. 넌 사업도 안 해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통장은 다 어디어 얼른 내놔라. 저는 저러는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면서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 같았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성공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남편이 욕심을 좀 버린다면 우리 부부는 더 신경 쓰고 마케팅에도 돈을 쏟아부은 것이 화근이었어요. 보통 가게를 홍보해주는 마케팅 업체들이 1년 단위 계약이고 충분히 홍보가 돼서 중간에 멈추려 해도 1년짜리 계약이라 파기하면 위약금의 돈도 다 못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는 일이 다 반사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재무 관리하고 마케팅 팀이랑 친해서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애초에 입체 경쟁을 시키거나 하거든요.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다름없는 남편 시댁 식당에서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죠. 제가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물려받은 거니까 자기 힘으로 키워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 근데 제 남편도 딱 마케팅 업체에 지금 돈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고 남편은 자기도 알 것 다 한다면서 괜히 가르치러 들지 말라고 막말까지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상해서 알아서 해라 하고 말았죠. 저는 그렇게 난리치는 시어머니랑 마주보며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 하고 저는 안방에서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죠. 그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현금 뭉치를 하나씩 주며 시험하던 그때처럼 저도 똑같이 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님, 남편이 식당 광고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나요? 뭐, 광고하는데 돈 있으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 저는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통장 하나를 툭 하고 내어줬습니다. 보시면 얼마나 썼는지 피부로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많이 썼죠. 이 돈은 중간에 계약 해지해도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뭐야, 그런 걸 왜 했다니? 넌 이런 걸 말리지도 않고 뭐 있냐? 옆에서 저는 다 말렸죠. 기다려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지금 식당 할인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빠지는지 아시나요? 뭐 할인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감히 내 앞에서 아는 척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시어머니의 센척하는 말에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툭 하고 내려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싹 다 빈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확인하고 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즉시 돈을 꺼내요. 시어머니에게 하나씩 건네드렸죠. 남편 가게 손님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적자의 마이너스였던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시어머니 사업자 통장은 당연히 텅텅 비어 있었고요. 하지만 제 통장에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황 파악을 한 시어머니가 창백하게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며 남편과 이혼해 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게 욕심낼 걸 내셨어요. 남편이 식당 물려받고 제 말대로 했으면 정말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허울뿐인 겉모습만 성공이 아니라 내실 있는 진짜 흑자 전 아이요. 근데 아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주 똑 닮은 거 있죠? 그래서 이혼하려고 아니다. 우리 아들은 나하고 다르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새아가 말 잘 들으라고 하마. 내가 미안하다. 응, 미안했어. 됐고요. 남편 불러서 지금 이혼 바로 할 겁니다. 놀란 시어머니가 어버어버 하고 있는데 저는 남편한테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우리 집 통장 찾는다고 다 뒤집어 놨으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허둥지중 달려왔더니 저한테 계속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지만 저는 정작 본체도 안 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넘어갈 생각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달려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하수연했습니다. 너 가게 손님 들었다고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야? 아직도 적자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방금 통장 보고 확인했어요. 진짜 내가 널 잘못 가르친 거냐? 말 좀 해봐라. 엄마도 참, 그래서 통장 보려고 온 거예요. 나한테 말을 하지. 이것도 다 투자라 그요. 곧 적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남편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가로서 나도 내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마케팅비, 인테리어비로 닦아먹고 계속 적자 나는 식당 붙들고 있는 거 나도 겨우 참고 있었는데 이젠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해. 그러자 남편은 싹싹 빌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안 돼. 지금 이혼하면 난 어쩌라고. 당신이 나가게 제목 그나마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앞으로 말도 잘 들을게. 그러니까 이혼하던 얘기는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당신이랑 3년 동안 살면서 전혀 나아진 게 없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지.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랑 내가 왜 살아줘야 돼? 우리 끝났어. 식당 망하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야. 당신 없이 어떻게 하라고? 난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마케팅에 돈 쓰고 행사하면 당연히 손님 느는 건데. 난 그게 내 실력이라 생각했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주변에서 칭찬해 주니까. 정말 본질을 보기 싫었나 봐. 현실은 마이너스의 빈 통장이라는 걸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까지 없어지면 끝까지 너는 내 얘기만 하지. 내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 난 이제 내가 필요 없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오늘 오신 이후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으면서 사정 봐주기 싫다면서 시어머니가 남편 통장을 가져가서 관리하려고 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가족 싸움은 알아서 하시고 제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 부동산에 내놓고 혼수도 다 처리할 거라고 말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짐 싸서 친정집으로 가면서 부동산에 서울 신혼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며 애원하더라. 혹시 이혼 생각하는 게 정말 나나 때문이면 이혼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빌고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라고 이혼을 시키니 물론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과 이혼하는 것도 있죠. 근데 어찌 보면 감사하네요. 능력도 없고 말도 안 듣는 남편 빨리 버리게 해주세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제 갈 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벙가지고 한참을 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알게 뭐겠어요. 그런 꼴을 당할 만해서 당한 거죠. 초반에 시댁 식당 일을 도우면서 별다른 수입도 없이 회사에서 혼자 열심히 돈 벌어오는 저한테 기생해서 살다 못해 가게 적자로 마이너스 운영하던 남편이에요. 시어머니 덕분에 더 빠르게 결심하고 이혼을 설하니까 정말 후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랑 가게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을 노리던 신우는 결국 결혼하고 경기도의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노래를 부르며 저희 신혼집에 있던 혼수 가전들을 가져가고 싶다고 하던 신우를 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근데 경기도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다 보니 서울로 다니는 회사까지는 2시간 반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느라 힘들다고 툴툴대고 남촌이 신우한테 그럴 거면 회사 때려치고 식당 일을 하니까 그건요. 죽어도 싫다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챙겨줄 거면서 그딴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정말 인성 알만하죠. 근데 신우인 남편이 자꾸 제 전남편 식당을 탐내고 기웃거리고 있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인 펄쩍 뛰며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다는데 신우인 남편은 오랜 꿈이 식당을 차리는 거였다 뭐라나 그러더라고요. 과연 제 전남편이 신우의 남편에게 식당을 넘기고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젖는 한편도 멍청하고 쓸데없이 고집만 세서 완전히 폭삭망해 없어질 때까지 못 놓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재무도 도와줬으면 절대 가게가 그렇게 폭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왜 참고 있는 저를 함부로 건드려서 이 사단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실력도 모르고 재무도 모르면서 함부로 식당하고 설치될 때부터 말렸어야 하나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이제는 그냥 제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쉽고 빨리 정하길 잘한 거 같거든요. 점점 망을 가는 시댁을 보며 저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싶더라고요. 눈이 멀어서 계속 잘못된 길에 가는 걸 제가 아무리 막아도 제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남편이랑은 이혼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
시댁 식당이랑 완전히 안녕이에요. 저는 서울 친정 부모님 집에 살면서 위자료로 받은 신혼집 한돈 절반의 제 돈을 보내서 상가 건물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든 생각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니라는 생각이든라도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촉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길,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이번에 독톡히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후회 없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